당뇨는 조용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수치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여도 눈과 신장, 발끝은 이미 상해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무서운 건 본인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증상 없이 5년, 10년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흐려지고 발의 감각이 없어지고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저는 20년 동안 한국인 당뇨 체질과 장기 기능을 연구해 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전국 각지의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알게 된 사실 하나,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췌장 기능이 평균 36%나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우리는 인슐린을 훨씬 적게 만든다는 거예요. 췌장이 작고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효과 봤다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체질이 다르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 저탄수화물 식단, 아침 거르기 이런 방법들 있잖아요. TV나 유튜브에서 서양 전문가들이 이거 하면 당뇨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다들 따라 하시는데 한국인 체질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양식 단식법이나 고단백 식단을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공복 혈당이 더 오릅니다. 췌장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굶으면 인슐린 분비가 더 떨어지고 간이 과부하가 걸려서 당을 계속 방출하거든요. 그럼 아침 공복 혈당이 120, 13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아무것도 안 먹거나 커피만 마시는 습관,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밤새 10시간 이상 굶은 상태에서 또 공복을 유지하면 췌장은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간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당을 계속 방출하고 혈당은 널뛰기를 하죠. 커피 속 카페인은 췌장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정신은 또렷해지는데 췌장과 간은 긴장 상태가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걸 몇 년씩 반복하면 장기가 망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췌장을 지치게 하고 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혈당약을 10년 넘게 먹었는데도 수치가 안 잡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약 용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몸은 점점 더 피곤하고 합병증은 하나둘씩 생기고. 왜 그럴까요? 약이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였던 겁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출 뿐이에요. 장기를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아침 첫 한 잔부터 바꿔야 합니다. 공복에 무엇을 넣느냐가 하루 혈당을 좌우해요. 찬물이나 커피 대신 따뜻한 환기차 한 잔, 부드러운 마죽 한 그릇이 여러분의 췌장과 간을 깨워줍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 체질에 맞는 당뇨 관리의 시작점이에요. 요즘 공복 혈당이 100을 넘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입이 마르는 분들, 손발 저림이 있는 분들, 지금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걸 먼저 드시나요? 커피인가요? 물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습관이 당뇨를 만드는지, 당뇨를 치유하는지 오늘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70대 박영숙님은 공복 혈당이 늘 120을 넘었어요. 당뇨약을 5년째 먹고 있었고 아침마다 약을 챙겨 먹고 점심엔 밥을 반으로 줄였는데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약 용량은 점점 늘어만 갔어요. 심지어 머리도 무겁고 저녁이면 다리가 자주 지났습니다. 밤에 화장실도 서너 번씩 가야 했고요. 제가 상담을 하며 식사 일지를 봤더니 아침엔 커피 한 잔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점심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커피만 두세 잔 마시는 거예요. 당뇨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물었더니 TV에서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해서 따라 해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췌장을 계속 자극하고 공복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에서 당을 계속 방출했던 겁니다. 밤새 굶고 아침도 굶고 점심까지 밥만 먹으니 몸은 기아 상태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 간은 계속 당을 만들어내고 혈당은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공복에 환기차 한 잔과 따뜻한 마죽으로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환기는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많은 소화가 잘 되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선생님, 아침에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98로 안정됐고 식후 혈당도 140을 넘지 않았어요. 피로감이 확 줄었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다리 쥐도 거의 사라졌고요. 약을 늘리지 않았는데 수치가 좋아진 겁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 72세 김철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만 먹는 습관이 10년째였는데 혈당은 계속 올라만 갔죠?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먹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혈당이 안정됐어요. 몸이 안정감을 찾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당뇨는 약이 아니라 습관의 병입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낮출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은 췌장과 간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당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딱 10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왜 지금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뒤에 나올 내용에는 한국인에게 특히 취약한 장기 4가지와 그 장기를 살리는 정확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걸 모르시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나올 아침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당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에게 특히 취약한 장기 4가지와 그 장기를 살리는 아침 루틴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시작합니다. 먼저 췌장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췌장 기능이 평균 36%나 낮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우리는 인슐린을 훨씬 적게 만든다는 거예요. 췌장이 작고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죠. 분당 서울대 연구팀에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같은 체격의 한국인과 서양인에게 똑같은 양의 포도당을 먹인 뒤 인슐린 분비량을 측정했는데 한국인이 3분의 2 수준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당뇨에 취약한 이유예요. 제가 만난 김현숙 68세님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1년 넘게 했어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고기랑 채소만 먹었죠. 처음엔 혈당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3개월 지나니까 오히려 공복 혈당이 더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췌장이 탄수화물 자극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 인슐린 분비 기능 자체가 더 떨어진 겁니다. 마치 안 쓰는 근육이 퇴화하는 것처럼요. 췌장도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되거든요. 무조건 굶거나 끊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환기차 한 잔이 중요합니다. 환기는 췌장세포를 회복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줘요. 그 다음에 가벼운 단백질, 달걀 하나나 연두부 반 모 정도 드시면 췌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완전한 공복 단식은 오히려 췌장 회복을 더디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아침 첫 한 잔으로 무엇을 드시나요? 찬물이나 커피 대신 따뜻한 차로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췌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간은 혈당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간에 저장됐다가 필요할 때 방출되거든요.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조절이 안 돼요. 밤새 당을 계속 방출해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대 한의학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공복 혈당이 평균 20% 더 높았습니다. 간이 당 조절을 제대로 못하니까 혈당이 들쭉날쭉한 거죠. 제가 만난 이정우 74세님은 술을 많이 드시진 않았는데도 간 기능이 약했어요.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이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간이 원래 약한 거예요. 그런데 혈당 변동이 정말 심했어요. 아침엔 120, 점심 후엔 200까지 올라가고 저녁엔 또 100으로 떨어지고 간형 당뇨는 절주가 핵심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으시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해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 3시간은 금식 후에 주무세요.
간이 쉬어야 당 조절 기능이 회복되거든요. 늦은 야식이 정말 문제예요. 밤 10시, 11시에 라면이나 과자를 드시면 간은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아침에 간이 지쳐서 당을 과도하게 방출하는 겁니다. 혹시 술이나 야식 후 다음날 혈당이 더 높게 나온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간이 보내는 신호예요. 세 번째는 소화기 문제입니다. 위장과 장의 기능이 약하면 음식 대사가 느려서 혈당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식후에 계속 더부룩하고 혈당은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는 거죠.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 환자의 장내 미생물은 정상인보다 유익균이 40%나 적다고 나와 있어요. 장 환경이 나쁘니까 음식 흡수도 느리고 대사도 느린 겁니다. 이게 바로 소화기형 당뇨예요. 제가 만난 최미선 71세님은 늘 더부룩했어요. 밥 먹고 나면 배가 빵빵하고 트림도 자주 나오고 가스도 차고 식후 혈당이 200이 넘을 때도 많았죠. 그런데 아침에 마즙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많은 소화가 정말 잘 돼요.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장 운동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식후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내려갑니다. 최미선님은 마즙 한 달 마시고 나서 식후 혈당이 150 정도로 안정됐어요. 더부룩한 느낌도 많이 줄었고요. 아침에 마죽이나 누룽지 같은 소화 쉬운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도 식사 후 3시간 공복을 유지한 뒤 주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죽을 너무 자주 먹으면 급격한 혈당 상승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평소 식사 후 더부룩하거나 졸리신가요? 그럼 소화기가 약한 거예요.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심장형 당뇨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트레스와 불안이 심장 기능을 약화시켜 혈당 변동을 키웁니다.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대한당뇨학회 보고를 보면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은 당화혈색소 평균이 1.1% 더 높았어요. 1.1%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스트레스가 당뇨를 악화시킨다는 명확한 증거죠. 제가 만난 박지은 65세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매일 티격태격하고 화나는 일이 많았죠. 혈당이 들쭉날쭉했어요. 아침엔 110인데 점심엔 갑자기 180까지 올라가고 저녁엔 또 100으로 떨어지고 약을 먹어도 안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남편분과 대화를 많이 하고 관계가 좀 풀리니까 신기하게도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20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몸이 이완되고 혈당 변동폭이 줄어든 거죠. 심장형 당뇨는 아침에 10분간 호흡 명상을 하는 게 좋아요. 깊게 숨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벼운 맨발 걷기도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자극이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줘요. 커피는 줄이고 따뜻한 차로 교체하세요. 카페인이 심장을 자극해서 긴장을 더 키우거든요. 스트레스는 혈당 변동폭을 키워서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눈, 콩팥, 신경합병증이 생기는 건 혈당이 높아서가 아니라 변동폭이 커서예요.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운동이든 명상이든 취미든 자기만의 방법을 꼭 찾으세요. 이렇게 장기별로 다르게 관리해야 당뇨가 진짜로 잡힙니다. 췌장이 약한 분은 아침 단백질, 간이 약한 분은 야식 금지, 소화기가 약한 분은 부드러운 음식, 스트레스가 많은 분은 명상과 운동. 각자 자기 타입에 맞게 관리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장기를 되살리는 구체적인 생활 루틴과 차 습관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걸 놓치시면 오늘 들은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아침 공복엔 물 대신 환기차를 마시세요. 환기는 췌장세포 회복을 돕고 혈당 변동을 완화시켜줍니다. 한방에서는 기를 보충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쓰이는데 실제로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카페인 음료는 췌장을 자극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 일시적으로 정신은 또렷해지는데 췌장은 긴장 상태가 돼요.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지치는 거죠. 특히 공복에 커피는 정말 안 좋아요. 환기차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물 1리터에 환기 한 줌 10g 정도 넣고 약한 불로 30분 끓이세요. 그걸 보온병에 담아서 하루 종일 나눠 마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마시는 게 중요해요. 차가우면 위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오늘 아침 커피 대신 환기차 어떠세요? 일주일만 바꿔보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아침 식사는 작고 부드럽게 드세요. 달걀, 연두부는 소화가 쉬워서 위장 부담이 적습니다. 큰 덩어리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아침엔 피하는 게 좋아요. 위장이 아직 완전히 안 깨어났는데 무거운 걸 먹으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빵, 떡, 가공식품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요. 그러니 아침은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 위주로 드세요.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마즙 한 잔, 달걀 한 개, 잡곡죽 반 공기예요. 마즙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잡곡죽은 천천히 혈당을 올려줍니다. 이 조합이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음식이 가장 편하시던가요? 소화 잘 되는 걸로 선택하세요. 세 번째, 식후 10분 맨발 걷기를 하세요.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맨발로 걷기만 해도 혈당이 평균 1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혈자리가 있거든요. 그걸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당이 근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꼭 밖에 나가실 필요는 없어요. 집안에 자갈판이나 지하판 깔아놓고 그 위를 걸으시면 됩니다. 발바닥 상처가 있는 분은 양말 위에 자갈판 걷기를 추천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가 정말 중요하니까 상처 생기지 않게 조심하세요. 식후 10분 하루 3번만 걸으세요.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 30분이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혈당이 확실히 달라져요. 맨발 걷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엔 좀 아프고 불편한데 일주일 지나면 익숙해지고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 저녁 식사 후 3시간 금식을 지키세요. 위장이 쉬어야 간과 췌장이 회복됩니다. 우리 몸은 소화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간, 췌장, 위장이 다 동원되는 거죠. 그런데 저녁 먹고 바로 자면 이 장기들이 쉴 틈이 없어요. 늦은 간식은 공복 혈당 상승의 주범입니다. 밤 10시, 11시에 뭐라도 드시면 간은 밤새 일을 해요. 당을 계속 만들어내고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저녁 7시에 식사했다면 10시 이후에 주무세요. 최소 3시간은 공복을 유지하셔야 해요. 밤에 간식 생각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허기가 아니라 습관인 경우가 많거든요. 입이 심심한 거죠. 물 한 잔 천천히 마시면 그 느낌이 지나가요. 밤에 간식 생각나면 어떻게 참고 계신가요? 좋은 방법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섯 번째, 공복 혈당 기록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기록만 해도 평균 혈당이 5에서 10포인트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하면 의식하게 되고 의식하면 행동이 바뀌거든요. 어제 뭘 먹었는지, 몇 시에 잤는지, 스트레스는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수치보다 전날 습관을 함께 기록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숫자만 적으면 패턴을 모르거든요. 공복 혈당 110이 나왔다. 이것만 적지 마시고 어제 저녁 뭘 먹었는지, 몇 시에 잤는지, 간식은 먹었는지 함께 적으세요. 그러면 패턴이 보여요. 야식 먹은 다음 날은 항상 혈당이 높네. 스트레스 받은 날은 혈당이 들쭉날쭉하네. 이렇게 자기만의 패턴을 발견하면 대응할 수 있어요. 아침에 공복 혈당 측정하고 수면 시간, 전날 식사 시간, 기분까지 함께 기록하세요. 노트 한 권 사서 매일 적어보세요. 한 달 지나면 여러분만의 혈당 지도가 완성됩니다. 어제 저녁은 몇 시에 드셨나요? 오늘부터 기록해 보세요. 이 5가지만 꾸준히 지키면 약을 늘리지 않고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췌장은 회복되고 간은 쉬고 소화기는 편해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들어요.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와 실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 들고 중요한 거 적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당뇨 관리 지침서가 될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당뇨는 수치의 병이 아니라 습관의 병입니다. 약으로 수치를 낮춘다고 당뇨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췌장, 간, 소화기, 심장 이 네 가지 장기가 건강해져야 진짜 당뇨가 좋아지는 겁니다. 특히 한국인은 췌장이 작고 간이 예민한 체질이기 때문에 서양식 단식법이나 무탄수화물 식단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방법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체질에 맞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공복일수록 좋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간헐적 단식하고 굶으면 혈당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공복이 길어지면 간에서 당을 계속 방출하고 췌장은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못 만들어요. 올바른 관리법은 아침 공복을 부드럽게 깨우는 겁니다. 환기차 한 잔으로 췌장을 편안하게 하고 마죽이나 달걀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장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들이 스트레스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당뇨가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발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세혈관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발에 상처가 생기고 감각이 둔해지고 심하면 괴사가 와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망막혈관이 터지면서 시력이 흐려지고 결국 실명할 수도 있어요. 콩팥도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10년, 20년 지나서 한꺼번에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해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아침 한 잔 한 끼를 제대로 바꾸면 혈당은 안정되고 몸은 다시 회복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 방법으로 당화 혈색소가 7에서 6으로 떨어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약을 줄인 분들도 있고요.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을 주면 좋은 결과를 돌려줘요.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나쁜 결과가 오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환기차 한 잔, 그리고 마죽 반 공기.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공복 혈당이 조금씩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겁고 하루가 편안해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한 달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할 거예요. 3개월 지나면 당화 혈색소 수치가 바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를 졸업한 사람들의 실제 아침 루틴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차를 마시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는지 하루 24시간 루틴을 세세하게 보여드릴게요. 혈당 수치 변화도 함께 공개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아침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환기차 한 잔, 마죽 한 그릇으로 시작해 보실 건가요? 공감 한 줄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혈당,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